자, 제가 이제 이 당랑리 섬 쪽에서 이제 양평, 이제 지평면 이제 사일마을까지 이제 쭉 한번 갈 겁니다. 사일마을까지 그 가는 길에서도요, 이 주변의 일쪽에 여주에서 이제 양평 이거 보이시죠? 37번 국도 라인 따라서 쭉 계속 가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라고도 지금 써져 있죠. 주변에 이렇게 계속 마트들이 좀 크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게 주말 상황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라든지 그 요즘 뭐예요? 그 만세 오토바이요? 막 이렇게 뭐 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다니는 큰 오토바이들, 그런 그 동호회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막 길은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자, 이 길 따라서 쭉 계속 이제 지평 있는 데까지 쭉 갈 겁니다. 길이 많이 좀 제법 막히기 때문에 약한 뭐 한 2, 3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제 좌우를 계속 쭉 잘 살펴보죠. 뭐 보시면 이 주변 일대의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현재 이 전원주택 그 매물 그쪽에서 여기까지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옆에도 보면은 막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 프랜카드를 많이 써져 있어요. 뭐 주변에 오셔가지고 알아보시고 여러 군데들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뭐 제가 굳이 뭐 이게 있으니까 이것만 뭐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땅값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맨 땅들도 뭐 몇십만 원씩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 이게 저는 이게 무슨 뭐 뭐라 그러죠? 역세권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신도시급이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투자라든지 그런 거라면 원형지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땅을 그냥 사가지고 수용 보상을 받든지 환지 보상을 받든지 그걸 노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정해놓고 들어가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신다면 내가 귀촌을 하는 게 아닌데 큰 돈을 들여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나 혼자 산다, 뭐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것처럼 산 꼴짝에 가서 이렇게 살고 싶다. 뭐 대부분들 또 얘기해요. 나는 뭐 물이 내려와야 되고 계곡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물에 휩쓸렸습니다. 장난이 아닌 거를 분명히 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 겪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실제로 뭐 해봐야지. 그냥 망상이라 그러죠. 그냥 해보고 싶은 거하고 현실하고는 100%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도 음, 연세들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전화로 오기 때문에 보통 한갑이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원주택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렇게 듣지는 않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들이 다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경험이고. 근데 너무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는 경험이랄 것이 없이라 그냥 그걸로 끝이 되겠죠. 이 주변들이 다 천설이에요. 뭐 막국수집들이 여기 오른쪽으로 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오늘따라 길은 굉장히 많이 막혀요. 보통 여주에서 제가 그 강동구 있는 데까지 쭉 달리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는데, 제가 오늘은 지평 쪽을 좀 지나서 지평이 있는 이 사일마을에 있는 그 전원주택을 한번 지금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 당랑이 섬 쪽에서부터 이 천서리 쪽에서 지평까지 가는 그 길 사이에서도 한번 현장 모습들을 쭉 둘러보세요.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분양하는 데들도 제법 많고요. 원래 가평, 양평 뭐 이런 데들 그쪽에서 굉장히 들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뭐 여기 지평까지도 이제는 중앙선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경의중앙선 아시죠? 저쪽에 파주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해서 요 밑에 지금 현재가 예전에는 덕소역까지가 끝이었는데 뭐 계속 조금씩 늘려 가지고
그리고 양평인가요? 거기가 아마 KTX가 있을 거예요. 강릉역까지 계속 쭉. 그것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KTX를 타고 쭉 강릉까지 갈 때는 차로 가면 한 두세 시간씩 걸릴 거를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알게 됐던 게 이번에 그 카톨릭 대학교인가요? 그쪽 때문에 그 관동대, 카톨릭 관동대에서부터 그 강릉역에 있으니까 거기를 타고 이렇게 쭉 와서 보는 것들을 때문에 알게 됐던 거였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 하면서 그냥 우리 있는 말들을 좀 한번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막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돈이 좀 여유롭게 있다면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시면서도 여기 지금 주변에 다 있는 게 바로 천서리 쪽이에요. 천서리 막국수가 많이 보일 겁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뭐 막국수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많이 매운 거를 이렇게 자극적인 걸 제가 잘 못 먹어서 그런 것 뿐이고요. 그 유명한 천서리가 이쪽입니다. 대분들 막국수 쪽을, 천서리 막국수 쪽을 많이 아시는 분들 같으면 쭉 올라와서 보셨겠죠. 그리고 이걸 따라서 계속 직진하게 되면 이제 쪽 지평 쪽 사일마을까지 계속 갈 겁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중간에 끊었던 거는 돈이라는 거를 만일 제가 뭐 대부분들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 뭐냐면 많이 모아놨다가 월세 소득 그냥 조그마한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서 월세 나오는 걸로 살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잘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공실하고 뭐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그것 또한 또 쉽지만은 않아요. 걱정거리는 또 생기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 했을 때는 부동산으로 밖에는 없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투자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거는 살기 위한 수단이고요. 내 금융소득이 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에서 제가 지금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진짜 주식은 하지 마세요라고 권했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십니다. 잘 하시면 그냥 하세요. 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정말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뭐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사람들 막 동학개미 막 그래요. 동학개미요? 동학운동이라고요? 불개미한테 죽어요. 본인들이 꿀벌인 것 같습니까? 말벌들 떠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는요, 현실로 꼭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조금, 그러면 제일 비싼 것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제일 이제 안 떨어질 만한 것들, 만일 얘네 게 다 깨지거나, 뭐, 부도거나, 그러면 대한민국도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제가 뭐 삼성전자를 두고 무슨 뭐 얘기했던 건 아닌데요. 대한민국 5대 그룹도요, 부도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게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라고 하셨던 그분 어마어마하게 깨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위에 있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도 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 얘기를 하다가 잠시 그 얘기를 해드린 것 뿐이고요. 부동산은 좀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내가 목돈이 있다라고 해서 큰 돈이 있을 때는 크게 들어가시는 것들도 바람직해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막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잠실에 있는 그 엘스라든지 하는 그쪽이잖아요.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뭐 규제 규역 때문에 뭐 11억 뭐 이런 뭐 규제 뭐 이런 것들 얘기 때문에 뭐 5억 이상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갔길래 5억 정도가 빠집니까? 근데 내가 돈이 만일 뭐 100억대, 200억대, 500억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25억 선에서 20억이, 그러니까 5억이 빠져서 20억이다. 열채 사면 200억이겠네요.
근데 5억씩 빠진다면서요. 회복되면 5억씩에서 열채니까 50억 벌겠네요. 이건 더하기 빼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50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벌겠네요. 그럼 또한 제가 여기서 있는 그대로 갖고만 말씀드려 볼게요. 로또를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이 1등을 당첨을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20억을 맞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20억을 맞아요. 그 다음 주에도 20억을 연달아 3번을 맞네요. 이게 그거 버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 신문 방송에서도 난리 그런 난리 없겠죠. 그런데 땅이나 부동산이나 이걸로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요, 크게 얘기 안 해요. 제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봤어요. 특히 땅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요, 정말 얘기 많이 안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많이 버셨죠? 라고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제가 여쭤보게 되면은 뻔히 저는 알죠. 제가 분양을 해드렸고 제가 디벨로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관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물어보는 거죠. 많이 버셨죠? 라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이제 괜찮게 그래도 도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분들 얘기하죠. 그냥 밥은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벌었어 조금. 그 말에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정도의 돈이 있고 몇백억대의 돈의 자산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크게 빌딩을 갖고 관리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 영상 중에서 아마 전지현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전지현 예, 우돈가예요. 우돈가. 그 삼성역 그 무역센터 그 건너편 쪽 얘기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요. 지금까지도 계속 전설과 같이 돼 있어요. 부동산에서 전설처럼 얘기했는 게 보통 300억대 이상, 324억인가요? 325억인가요? 큰 의미는 없겠죠. 거기서 남들한테 1억은 굉장히 커도 그 정도의 금액에서는요. 그 현찰 주고 샀다니까요. 현금 다 주고 그대로 샀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거의 가격이요. 얼마까지라고요? 예, 거의 더블 이상이에요. 전지현 그분이 지금 당장 인기가 없고 다른 게 아니고 닭선전 하나만 갖고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벌고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물어볼게요. 300억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자극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봉 얼마 버세요? 라고 하실 때 1억 정도 되십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시라는 거였어요. 진짜로 말씀 그대로예요. 1억 정도 버시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요. 연봉 1억이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러면요. 전지현을 두고 어차피 얘기한 말이니까 계속 거기 얘기를 가지고 해드려 보겠습니다. 월봉. 연봉이 아니고요. 매월 1억씩 드릴게요. 1억씩. 월 1억씩. 300개월. 1년을 12달이라고 보기 좀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달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300개월이면요. 30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해요. 물론 또 324억이니까 그게 또 친다. 또 1년 12달이야 이렇게 또 나누기 해. 굳이 따지지 않고요. 월 1억씩 30년 드린다고요. 30년.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현을 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물건 하나만 갖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요. 더 많이 있지만 그 물건 하나만 갖고도 월 1억씩 떨어지는 걸 30년짜리 거를 그냥 벌어 놓으신 거예요. 더 오르겠죠. 그 2층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몇십 층으로 올라가는 거 빌딩을 잡아버리면 더더욱이 클 텐데 그냥 생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다시 팔기만 해도 그 정도가 나와요. 더 올라가겠죠. 현대자동차 사옥이 거기 뭐 100층인가요? 뭐 몇 층인가요? 굉장히 높은 게 그 123층짜리 그 롯데 그 타워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간다면서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더 뛰겠네요. 그냥 현금 324억인가 325억이 있어서 투자해 놓으셨던 분은요. 다시 월 1억씩을 30년치를 버실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성공하셨네요. 그 정도는 있으면 전원주택 1억 5천 이런 거요? 신경도 안 쓰겠죠. 그러나 뭐 저나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내가 320억을 사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해서 그 정도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하에서만 계속적인 부동산 투자는 꼭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요거 있으시면서 갖고 가고 싶은 것들은 뭐 6억, 7억, 8억, 10억 이런 거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낑겨서라도 사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여기서 10억짜리를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으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그 사람 옆에서 낑겨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어차피 알박이 투자할 거고요. 내 개인적인 등기만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수용보상 들어가는데 그래도 내 거 파는 거요. 다 팔아요. 매입해 들어가는 데들도 다 사요. 무슨 마을 여기 이제 계속 보이기 시작하죠. 앞으로 이제 한 3분 정도 거리만 쭉 더 달리게 되면 사흘마을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에 계속 한참 달리고 올 때도 보시면 여주에서 지평까지 가평군까지 넘어가는 거였어요. 거리가 좀 제법 떨어져 있죠. 지평역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주 쪽에서는 여주 쪽에도 여기 이제 그 경강선 라인도 있고요. 위로 좀 올라오게 되면 경의중앙선도 있고요. 양쪽 사이 그 사이드에 쫙 가운데 정도에 낑겨 있는 게 금사면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팁을 또 말씀드리면 실제 그때일 거예요. 그것도 또 이명박 정부 때인 것 같은데요. 이 경강선하고 경의중앙선하고 중앙을 관통해 가지고 두 개를 잇는 그 계획안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장은 만들어진 게 없죠. 왜냐면 그 강가 따라서 쭉 내려오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이제 사일마을입니다. 큰 교회가 하나 보이죠? 요거 따라서 쏙 들어가게 되면 전원주택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그분 전원주택을 지금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평수가 한 7, 800평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1억 5천 정도에 뭐 아예 다 지어 놓은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이분도 한 20평짜리 밖에 안 돼요. 20 몇 평이라 그랬네요. 28평 거의 30평이라 그랬네요. 뭐 그거나 큰 차이들은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이분은 한 4억 5천인가요? 거의 5억 정도 얘기하시는 거지만 빼려고 하니까 또 쉽지 않잖아요. 단위가 이게 비싸면 아무래도 팔리게 하겠죠. 계속 내놓으면. 하지만 손쉽게 빼기는 좀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거의 다 와갔습니다. 본인이 여기다가 과실수들도 많이 심으셨고요. 그리고 약간의 텃밭도 일구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직접적으로
크게 하시는 거라면은 이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기 때문에